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기자라고도 부를 수 없는 한 인간의 제목입니다. 군면제 이재명 이러면서 중앙일보에서 이재명 대표를 또 저렇게 비난하다가 역풍을 엄청나게 맞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제목이 너무나 악의적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빨간 티 입고 윤 때렸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 되지 앞에 군면제를 갖다 붙이는 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꼬투리 잡는 것처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이재명 대표와 해병대의 인연은 오래됐는데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죠.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지역 보훈 사업 같은 걸 챙기면서 지역 해병대원과 전우회들과 가까워졌다는 거고요. 성남시 재해복구활동, 대민지원활동 이런 걸 하면서 관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인데 저런 식으로 제목을 쓰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리고 그냥 군대를 가기 싫어서 안 간 겁니까? 장애를 얻어서 못 가신 겁니다. 군 미필 공세에 대해서도 오죽하면은 국군 왼팔을 공개했었을까요? 이걸 가지고도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 장애를 가진 분들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이재명 대표란 얘기도 괜히 나온 게 아닌 겁니다. 프레스에 눌려서 성장판 손상으로 팔이 아예 저렇게 비틀어졌는데 이걸 두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기자를 향한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당연한 비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깎아내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저게 사람할 짓이냐고요. 논란이 거세지니까 이후로 그 앞에 제목을 떼버리고 내용을 수정하는데요. 그리고 군 면제 얘기를 할 거면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의혹부터 제대로 파헤쳐 주길 바랍니다. 부동시 관련해서 이러한 시력검사 기록이 공개된 바 있지 않습니까? 대선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인데 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사로 채용될 당시에는 시력차가 0.2 요 정도인데 왜 군입대 신체 검사를 할 땐 0.7이 됐었고 또 이후로 19년도에 갑자기 또 0.85가 되는지 실제로 당시에 이런 비판이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부동시였던 시력이 좋아질 수는 없다. 이게 안과 전문의들의 주장이란 건데요. 결국 이런 게 병역을 기피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토당토하게 30년 넘게 꾸준히 좋아지던 시력 차이가 왜 2019년에 갑자기 다시 나빠졌는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서 가까운 서울성묘병원 같은 큰 대형 병원을 납두고 왜 멀리 분당까지 가서 시력 측정을 했는지 그리고 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안 끼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는 교정 시력으로 측정을 했는지 이런 의문점들이 나왔었고요. 이런 걸 제대로 파헤치고 보도를 하는 게 기자들의 역할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언론인들의 책무라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초청만찬 간담회를 한다니까 무슨 김치찌개도 인기 만점이다. 계란말이도 완판됐다. 여기에 웃으면서 얼마나 비위를 잘 맞추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치찌개 먹고 계란말이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본인들이 뭡니까? 기자 아닙니까? 지금 다수의 국민들이 왜 총선에 국민의힘을 참패하게 만들었는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모를 리도 없고요. 그런 걸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본인들이 기자란 얘기를 평소에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김치찌개 레시피 같은 걸 공개하면 그걸 또 열심히 받아쓰고 있고 이게 무슨 보도의 가치가 있냐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치찌개 먹고 계란말이 먹으면 이제는 드디어 소통을 하는구나. 드디어 대통령이 정신을 차렸구나. 이런 식으로 세탁을 하는 기자들도 있다는 게 기가 막힐 노릇이란 겁니다. 이러니 조국 대표는 이런 비판을 하는데요. 저런 것 말고는 국정운영 능력은 전혀 없다. 그런 대통령과 이걸 찬양하면서 홍선이 접시를 내미는 기자들 막 박수도 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서 희극적 비극이라고 비판을 한 거고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건 앞치마를 입고 국민을 능멸한 거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건 김치찌개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할 수가 있냐. 특검법 수용하라는 요구가 얼마나 오래 이어져 왔습니까? 한마디로 이건 앞치마를 입고 구중궁궐에 앉아서 분노하는 국민들을 능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는 저런 표정이 나오는 기자가 없냐는 겁니다. 당시에 뭐 김혜령이 사이다다, KBS 기자가 사이다다 그렇게 찬양하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심지어 표정을 저런 식으로 하지도 않고 멘트도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인 질문 김건희 특검 어떻게 되냐, 최혜병 특검 어떻게 되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만 하더라도 난리를 칩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대놓고 선택적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까? 당신은 이런 게 기자의 역할이라며요. 이게 패기라며요. 그러면서 예의 없음까지도 오히려 날카로운 기자의 역할이라고 칭찬하던 사람들이 왜 이제 와가지고 태도가 싹 달라진 거죠? 뭐 이런 인간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일종 같은 국힘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충분히 격노할 수 있지 않냐? 격노한 게 뭐가 죄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면 이럴수록 국힘 내부에서도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종섭 전 장관 같은 사람들은 나 격노한 거 못 봤다.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게 왜 그런 거겠습니까? 이게 격노한 게 죄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냈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무슨 탄핵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거냐고요. 애초에 이 자체도 말장난이고요.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격노만으로 끝났으면 문제가 될 일 아니다. 그런데 격노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벌어진 일이 문제의 본질 아니냐? 진짜 제정신이냐?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결국 수사 개입을 한 게 아니냐는 문제가 핵심인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더니 김태흠 씨는 안철수 씨를 비판하는데요.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자 너 헛소리 할 거면 나가라. 무슨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야당보다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는 안철수 씨 같은 사람이 더 나쁘다. 망나니 뛰듯이 부안해동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맹비난을 합니다. 물론 저도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오직 자기 정치적 존재감만을 위해서 당에 침만 뱉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안철수 의원의 공개 찬성은 저런 망나니 소리를 들어야 되냐는 겁니다. 보수의 가치와 특검이 무슨 관계냐고요? 그동안 보수가 안보를 열심히 챙긴다. 한마디로 안보는 보수다. 경제는 보수다. 외교는 보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와놓고 지금 뭐 하나 제대로 챙기는 게 있냐고요? 경제도 망치고 있죠. 외교는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 안보마저도 무너지는 상황에 앞으로 보수 정치인들이 무슨 무기로 어떤 명분으로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당장 언론에서도 여당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표현하는 게 현실인데요. 한마디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질질 끌려하고 있는데 대통령 직접 조준하면 어쩔 건데? 이런 얘기인 거죠. 실제로 지금 야7당이 거리로 나서서 지난 주말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함께 모였는데요. 22대 국회로 미룬다고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공수처가 수사에 진척을 보이면서 대통령실로 칼끝이 향할 가능성도 높아졌는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대통령을 직접 조준하는 스모킹 건이 나오면 그때 가가지고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짜려고 저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거고요. 어디로 튈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김계한 사령관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서 이 또한 문제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VIP 경로도 사실로 드러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내? 그럼 탄핵해야지. 이런 말장난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론의 추이도 당연히 국힘에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게다가 임성근 사단장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드러나서 이 또한 난리가 났습니다. 한 소중한 목숨이 생명을 잃었는데 있던 군인들이 언론에 접촉되면 안 되는데 트라우마 같은 건 나중 문제고 애들 관리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냐. 이따위 얘기나 하던 게 사단장이란 사람의 민낯입니다. 이게 이러니까 군대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습니까? 그래놓고는 내가 수색 지시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난리냐. 내가 이 오해를 다 풀겠다. 나한테 과도한 정치 공세하고 언론 보도하는 거 다 지켜보고 있다. 내가 책임 묻기 전에 알아서들 판단해라.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임성근 씨의 현실입니다. 아무튼 최혜병 특검법이 재표결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마디로 최혜병 특검법은 양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다하다가 표틀막까지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한 훈련병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완전 군장을 하고 달리기를 지시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얼차려를 하다가 한참 선을 넘은 짓을 저질렀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됐다는 건데요. 완전 군장 상태에서는 원래 걷기만 시킬 수 있지 구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시켰다는 거고요.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등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얼차려 받다가 목숨을 잃은 훈련병한테 일병으로 진급을 추서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보시다시피 추서 따위 소리 하고 있다. 지금 장난하냐? 이게 속복감이냐? 말장난할 시간에 책임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빵에 넣어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더 이상 안보는 보수다. 이 얘기를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저 김치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써는 거. 여기에 또 희덕대는 기자들은 뭡니까? 아무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최혜병 특검까지 미루려고 하는데요. 내일 본격적인 재의결 날이죠. 이와 관련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간략하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